안녕하세요. KTR 중국 지사 상해 지원 의료기기 윤미령입니다. 오늘 주요하게 중국 CFDA 의료기기 등록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안내 및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중국 의료기기 현황, CFDA 등록, 그리고 CFDA 등록 사례 분석, Q&A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발표할 때 주요하게는 시장 및 마케팅, 그리고 중국 CFDA 등록 법규에 관해서 많이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CFDA 등록할 때 실제로 발생하였던 난이점이나 아니면 등록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관하여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중국 의료기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중국 의료기기 위생기관 총 개수는 98.7만 개로서 2014년 4월보다 6,804개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기초의료위생기관, 전문공공위생기관, 병원, 기타 기관을 합하여서 통계낸 자료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게 된다면 상해나 북경이나 이러한 발전 도시에는 의료위생기관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기관 수와 상관없이 이러한 중점 도시가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주요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11년 대비하여서 2015년에는 모두 다 2배 이상 증가되었는데요. 시장 규모는 2011년에 1,470억 RMB로부터 2015년에 3,080 RMB로 증가가 되었으며 중국 의료기기 판매액은 2011년에 253억 RMB로부터 568억 RMB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속도는 비교적 빠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의료기기 발전 추세는 외부 영향에 관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개혁함으로써 많은 병원 치료비 2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7억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국이 지금 노령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 중국 정부에서 2세 출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계획 출산이라고 하여서 2세 출산을 많이 제지하였다고 하면은 현재부터는 출산을 많이 경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는 부단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 예전에는 의료비나 아니면 기타 비용에 관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에 대비하여서 2013년에까지 지금 부단히 증가하고 있고요. 연평균 16에서 19.5%로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현황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주요하게 상세하게 CFDA 의료기기 등록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CFDA 의료기기 등록 신청 접수 건수는 9,396건이 됩니다. 이는 국내 3등급 의료기기 수입 1등급 국내 3등급 의료기기 그리고 수입 2등급, 수입 3등급 의료기기에 관한 신청 접수 건수에만 해당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연장 등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최초 등록이 두 번째로 차지하게 됩니다. 2015년 CFDA 접수구를 상세하게 보시게 된다면 체외 진단 최초 등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연장 등록 건수가 최초 등록 건수보다 많습니다. 이는 중국 의료기기 허가증은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5년이란 유효기간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가 변경이나 아니면 연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CFD 허가 건수를 보시게 되면은 2013년에는 7,875건이 되겠고
2014년에는 8,834건이 되는데 2015년에는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죠. 7,530건수를 CFD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에 CFD에서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법규가 강화가 되었고 새로운 법규가 시행이 되면서 CFDA에서 심사하실 때 요구가 더욱더 엄격해지면서 허가 건수가 현저하게 하락이 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가 첫 번째 원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CFDA에서 임상시험에 관하여서도 지금 임상시험 평가하실 때 엄청 까다로워요. 요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2016년 6월에 새로운 임상시험에 관한 해당 규정도 지금 발표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15년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통과한 건수는 7,530건이 통과가 되었고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297건이 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FD 허가와 불합격 판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통계를 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16년에 GCP 실시 및 강화로 인하여서 CFDA에서 허가한 건수가 지금 현저하게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했을 때는 CFDA 불합격 판정 건수가 1,398건으로 지금 아직도 이 수치보다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수입 의료기기를 보았을 때는 주요하게 이용광학기구, 내시경, 이식형 재료, 인공기관 고강 재료, 이용 거분자 재료 및 제품 등이 주요한 수입 제품이 되겠고요. 나라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순으로 한국은 5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수입 1등급 제품은 CFDA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국내 1등급, 국내 2등급은 지방 식약처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수입 1등급 신고 건수는 2,488, 등기사항 변경 건수는 1,5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FDA 등록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CFDA 등록을 진행하실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규를 보시게 되면은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 그리고 2, 3등급 임상면접 목록, 기타 하기와 같은 여러 법규나 규정을 참고를 하는데요. 2013년에서 2014년에 법규가 새로 발표가 되면서 많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였던 조례나 아니면 법규나 기타 규정을 새로 수정을 많이 하였어요. 해서 등록을 진행하실 때 예전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법규에 맞게끔 등록을 진행하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중국 의료기기 주요한 상용 표준은 하기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모든 제품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는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크 YYT0316 하기로부터 두 번째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크 관리 응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이긴 하지만 저희 CFD에서 반드시 제출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관한 건 업체에서 사전에 작성하시면 의료기기 등록하실 때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4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주요하게 3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신고로 관리가 되고 2등급, 3등급은 등록으로 관리가 되며 모두 다 CFDA 관리 총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은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임상 시험하고 임상 평가 자료 두 가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제품은 무조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막론하고 임상 평가 자료를 CFD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평가 자료는 임상 시험하고
다른 거고요. 임상 시험 보고서는 임상 평가 자료의 일부분이고요. 임상 평가 자료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여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첨가하겠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2등급, 3등급 임상 시험 대상 제품이라고 하면은 임상 시험을 별도로 진행을 하셔서 임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등급은 보통 멸균 제품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무조건 2등급, 1등급은 멸균 제품이 해당이 안 돼요. 멸균 제품이라 하면은 무조건 2등급 아니면 그 이상 등급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3등급 의료기기는 대체적으로 생명유지나 약물 포함 의료기기 또는 인체 흡수성 의료기기나 이식형 의료기기가 3등급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체외 진단형 의료기기에 대한 등급 분류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는데요. 미생물 배양기나 시료 처리용 제품은 1등급에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단백질 검사용 시약이나 호르몬 검사 시약, 기타 이러한 검사용 시약은 2등급에 해당이 되겠으며, 병원성 병원체나 항원 항체 및 핵산, 그리고 유전성 질환, 약물 표적 검출, 정량 표지사와 관련된 검사용 시약은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체외진단용 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간 2013년에 한동안 CFDA에서 체외진단 시약에 관한 심사를 정지하였어요. 내부적으로 제도도 변경이 되고 더욱더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정지하였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체외진단 시약에 관한 CFDA 관심도가 많이 까다롭고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한중 의료기기 등록에 관하여서 간단히 비교를 하여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4등급으로 관리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3등급으로 관리가 되고요. GMP 심사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허가 전에 KFDA 심사 전에 GMP 심사를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되지만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수입 제품에 대한 GMP 심사는 아직은 진행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해서 먼저 대부분 경우에는 CFDA 허가증을 받은 뒤에 CFDA에서 GMP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후에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셔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GMP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는 수입 의료기기에 대하여서 요구가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고, 이거는 수에 대한 추후에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기를 하시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GMP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봤을 때 수입 업체 인허가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등록의 주체가 한국 기업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등록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외국 업체예요. 즉 제조자가 등록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별도로 중국에서는 등록을 진행할 때 대리인이 역할이라고 하면은 다만 자료에 도장을 찍고 날인하고 이러한 상황밖에는 더 이상은 안 돼요. 만약에 CFDA 등록이 완료가 되어서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업체가 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지 중국 대리인한테 허가증을 넘겨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것도 지금 염두에 두시고 허가증의 주체는 한국 업체이고 허가증도 쪽에 나오면 한국 업체가 꼭 가지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지만 중국에서는 법정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CFDA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법정 대리인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고 설명서에도 법정 대리인이 들어가는 거고 기타 자료 날인할 때도 법정 대리인 직접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사전에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한국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중국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유효기간 만기 반년에 6개월 이전에 CFDA 연장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자료가 CFDA에 제출이 되어야 돼요. 하기 때문에 허가증에 관한 유효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요구사항은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중국에서는 영업집조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 법정 대리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법정 대리는 추후에 판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이 CFDA 등록 절차는 한국과 별 다른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등급 분류 판정은 저희가 뭐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업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는 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여서 기술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시험을 의뢰하는 거고, 시험 보고서를 취득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만약에 임상시험 대상 제품이라고 하면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거고, 모든 자료가 저희가 다 작성 완료되고 보고서도 다 취득했다고 하면은 자료를 CFD에 제출하고 기술문서 심사를 거쳐서 이력이 허가증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되면은 CFDA 등록 제출 자료 목록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2, 3등급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없는 부분은 1등급, 2등급, 3등급 모두 다 포함되는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설명드릴 건 신청서는 저희가 작성해요. 신청서는 보통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대행 업체에서 다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증빙 서류는 업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공이 빨라요. 이거는 번역만 하면 제출 가능한 건데요. 여기에서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허가증, 제조 허가증, GMP, ISO 이거 모든 자료에 업체명하고 영문 주소 이거는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문 주소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소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현재 도로명 주소 표기법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거 허가사항 변경이에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CFDA 행정등록비만 4만 RMB가 되겠고요. 4만 RMB면 한국 돈으로 한 80만 되겠죠.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실 때 5만 RMB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지금 1차적으로 최초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소를 현재 도로명으로 바뀐 새로운 주소로 신청하시는 게 포인트겠고요. 다음으로 의료기기 안전유효 기본 요구 리스트는 이거는 양식이 있어요. 중국에. 양식에 따라서 업체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 제출 자료이고요. 소개 자료하고 연구 자료는 CFD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이 자료가 충분해야지만 보완 요청이 적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소개 자료보다는 포장에 대한 설명, 포장은 1차 포장, 2차 포장 포함해서 모두 다 저희한테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연구 자료에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요. 이 연구 자료는 보통 대부분 자료가 한국에서 진행하셨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왜 또 한국에 있는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업체가 많으실 텐데요. 중국에서 진행하는 시험은 간단하게 성능 시험이에요. 제품에 관한 성능 시험, 그리고 EMC 시험, 전기 안전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시험에 관하여서만 암환성 시험 이러한 시험에서만 진행하는 거고요. 기타 멸군에 관한 보고서나 기호기간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는 한국 업체에서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CFD에서 할 때는 업체 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자료나 이 자료 충분성은 CFD에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생산 정보는 제조 공정이나 핵심 공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핵심 공정에 관하여서 만약에 업체가 핵심 공정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없는 거 짜내서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저희 업체는 핵심 공정이 없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 임상평가 자료. 임상평가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1등급, 2등급, 3등급 모두 임상평가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다만 임상 시험 대상 의료기기는 임상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기타 자료는 임상평가 자료, 임상 보고서가 아닌 임상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리스크 분석 자료는 이거는 한국 업체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필수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저희가 양식은 드릴 수 있지만 양식에 따라서 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기술 요구. 제품 기술 요구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 기술 요구 문서가 저희가 시험 진행할 때는 제품 기술 요구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고서는 제품 기술 요구하고 1대1 매칭이 되고요. 수후에 CFDA에서 만약에 제 시험을 요청하는 것도 제품 기술 요구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제품 기술 요구에 따라서 파생된 시험 보고서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처음에 아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다고 하게 된다면 수후에 보완할 때 불필요한 시험은 중국 내에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품 기술 요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보통은 2, 3개월이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만 시험을 진행할 수 있고 시험 보고서를 취득하여야만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서에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설명서 및 라벨. 설명서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중국 법규에 맞게끔 다시 재편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최소 판매 단원에 관한 라벨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등록하실 때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제품을 등록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병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 판매 단위라고 하면은 저는 뚜껑은 별도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병만 판매하고 싶고 뚜껑은 판매할 때 뭐 옵션으로 아니면 업체가 다시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은 최소 판매 단위는 등록할 때 이 병 자체인 거예요. 뚜껑은 그 중에서 옵션으로 해서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게 된다면 저희한테 주실 때는 최소 판매 단원에 관한 라벨을 주시면 돼요. 부합성 성명은 이거는 저희 협력업체나 아니면 기타 대행업체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주요하게는 중국 표준에 관하여서 중국 표준이나 아니면 진실성에 대한 성명서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시게 된다면 1등급 신청 자료는 모두 9가지예요. 1등급은 신청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보통은 6개월 안에는 대부분 다 완성이 가능하고요. 업체가 저희한테 대응을 빨리 해드린다고 하면은 2개월이나 3개월이면 허가증 취득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CFDA에서 심사할 때요. 심사 기간이 그냥 즉시 수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구비하여서 제출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CFDA 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주요하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평가 자료. 기타 자료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임상평가 자료. 임상평가 자료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CFD 허가증을 받은 제품, 즉 동품종 의료기기하고 비교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차이점에 대하여서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첨부하여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품 구성이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증거를 제공하여서 차이는 있지만 뭐 임상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CFD에서도 표준은 없어요.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2등급, 3등급 신청서는 양식으로 저희가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증빙서류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지금 모든 허가증은 이름이나 아니면 주소나 이런 걸 통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소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신 거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주소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주실 때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주소 동일성에 관한 성명이라고 두 주소는 구주소하고 신주소가 동일하지만 현재 그냥 그 법규상으로 저희가 그 새로운 표기법을 쓸 따름이라고 해외에서 증명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하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관리가 되지 않는 의약 외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쿨링 시터,
냉각 시트라고 하죠. 이런 건 중국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요.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 MFDS 허가증에서 저희한테 발급한 의료기기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동시에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의료기기 안전유효 기본 요구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CFDA에서 양식을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업체가 작성하거나 할 부분은 이 세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해당이 되면 체크하시고 해당이 안 되면 별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해당이 된 사항에 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증명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고 저희가 넣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항 이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해당이 되는 거를 저희가 지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뭐 문서 첨부 파일 1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는 다 제공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CFD에서 심사하실 때도 이거를 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는 자료예요. 종합자료. 종합자료는 사실은 제품 설명에 대한 자료예요. 첫 번째는 개요. 개요 같은 관리위원, 분류번호, 명칭 설명 및 확정 근거. 이거는 컨설팅 업체에서 업체가 자료를 주시면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품 설명서나 아니면 모델 규격이나 이거는 일단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는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데 포장 설명이라 하면은 무균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멸균 방법에 맞는 최초 포장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 포장에 관하여서 시험 보고서가 또 따로 받으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업체 자체 자가 시험을 진행하셨던 그런 관리 문서를 주셔도 되고 다 돼요. 적용 범위 및 금기 사항. 이거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 참고 지금 중국에서 동종 제품 또는 예전에 사용됐던 제품을 참고하였다고 하면은 그러한 제품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임상평가 자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연구자료는 보안 시에도 많이 언급이 자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품에 관해서 심사할 때요. 저희가 시험 보고서는 중국에서 제공해드리는 시험 보고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기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저희한테 CFDA에 제출한 연구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의 충분성이 앞으로 심사할 때 보완할 때 그 보완 요구 사항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품 성능에 대한 연구 자료, 생체 적합성 평가에 대한 자료, 생물 안전성 연구에 대한 자료, 그리고 멸균과 소독 방법에 대한 연구 자료, 유효기간과 포장에 대한 연구 자료, 동물 연구 자료, 소프트웨어 연구 자료 및 기타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유효기간에 관하여서 특별히 설명드릴게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모든 제품이 유효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골밀도 측정기라거나 아니면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돼요.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반영구적이다 아니면 영구적이다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제공하기 어렵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전기 제품 안에 있는 어떠한 부속품이가 이 제품에 대한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제품의 유효기간은 이 부속품의 수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 부속품에 대한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시면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저희가 따로 하나하나 1대1 매칭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고요. 반드시 유효기간하고 해당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점만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인체에 삽입되거나 인체에
삽입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속 노화 시험을 필요로 해요. 가속 노화 시험이라고 하면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가속 노화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업체가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한다고 해도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전에 등록을 결심하셨다고 하면은 사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국에서는 가속노화 시험을 진행하시고 가속노화 시험 보고서가 나오면 CFDA에 저희가 같이 제출하면 되는 거고, 가속노화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가속 빠르게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 유효기간에 관한 거는 가속노화 시험은 가속화해야 하는 거고, 하나는 리얼타임이라는 유효기간에 관한 거였는데요. 10년이라고 하면은 회사 자체에서, 회사 연구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에 관해서 노화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그러면 CFD에서 간혹 가다가 가속 노화 시험 보고서 말고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 지금 2년 동안 제품 유효기간이가 10년이지만 2년 동안 했으면 한 것만큼이라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가속 노화 시험 보고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제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잖아요. 주체는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었다. 이것도 허가사항 변경이에요. 버전에 관하여서 버전 변경도 경미한 변경은 뭐 허가사항 변경은 아니지만 중대한 변경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허가사항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명명하실 때, 버전에 관해서 명명하실 때 이것도 유의하셔서, 뭐 아주 간단한 미세한 변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요 변경이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경미한 변경으로 넣으셔서 소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허가사항을 받을 필요는 없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상시험, 이거는 한국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2, 3등급은 임상시험 면제 목록이, 임상시험 면제 목록은 모두 다 중국에서 두 차례가 공지가 되었어요. 하나는 예전에 지금 1차적으로 임상시험 2등급하고 3등급 면제 목록은 있었고 9월 30일에 2차적으로 면제 목록을 추가로 하여서 CFDA에서 공지하였는데요. 2, 3등급 같은 이력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는 임상 면제 목록을 찾아봐요. 임상 면제 목록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임상 동품종 비교를 하여서 임상 면제로 해서 임상 평가 자료만 제출할 거예요. 근데 임상 면제 목록에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였어요. 저희가 제품은 명칭만 봤을 때는 임상 면제 목록에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 구조 구성이나 아니면 사용 원리가 조금이 차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CFD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해서 임상 시험 면제 목록하고 100% 일치한다고 하면은 임상 면제를 가시고, 아니면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중국에서 임상 평가 자료는 주요하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동품종 의료기기와 비교하여서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임상면제 목록에도 없는데 저희는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가고 싶어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동품종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 업체가 예전에 중국에서 진행하였던 임상시험 보고서를 받아오시면 돼요. 임상시험 보고서, 그리고 그 업체가 그때 임상시험을 진행했을 때의 IRB 윤리위원회의 그 심사했던 심사 문서, 그리고 그 계약서, 그리고 그 업체의 동의서도 받아오셔야 되고요. 엄청 까다롭죠. 이거 요구사항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국에서 임상시험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셔야 되고,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 자료로 저희가 CFDA에 제출할 수 있지만 CFDA에서 임상 면제로 인정은 안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임상 면제목으로 체크하고 동품종 비교 진행하고 더 안 된다고 하면은 임상 시험을 진행하여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임상 평가 자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평가 자료는 모든 의료기기는 반드시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 201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GCP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GCP가 시행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다중심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요. 다기관이라고도 하고 다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법규에서는 명확하게는 뭐 반드시 세 개 기관으로 진행해라고는 하지 않지만 CFDA 심사하실 때는 다 세 개 기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세 개의 기관, 다중심, 다기관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게 좋고요.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업체에서 반드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 임상을 하다가 자료를 아니면 기록을 보완을 잘 하지 못하여서 CFDA에서 초에 랜덤 검사로 나왔을 때 걸리기만 하면은 허가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 측이 실수이지만 그래도 손해는 업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IRB 결제를 받으셔야 되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CFDA 관리 총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여도 된다는 그러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 CFDA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시험 보고서 제출할 때 시험 보고서 작성을 병원에서 안 해요. 시험 보고서 작성은 CRO라고 하는데요. 임상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다른 한 기관이 있는데 CRO 기관에서 시험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임상 시험 보고서의 전문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병원 측에서 작성한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자가 최위진단형 이러기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 수가 조금 많아요. 보통은 1000개가 넘고요. 한 대략 1300개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300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00개, 피험자가 200개 좌우, 적어도 200개는 되어야 된다고 저희 알려드리고 싶고요. 최초 등록이 지나고 나면 CFDA 연장할 때는 변화가 없어야 하지만 CFDA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제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세 가지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는 제품의 무변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유효기간 마감일 6개월 전에 CFDA 접수가 하셔야 돼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마감일 6개월 전에 접수를 안 시켰다고 하면은 이 제품은 최초 등록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제품은 연장 등록할 때 뭐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는데요. 예전에 허가증을 받으셨던 업체는 그때는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그러면 허가증이 4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4년 내로 받으시는 거고, 지금 새로 발급된 CFD 허가증 모두 다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예전에 받으셨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가 강제 표준이 많이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개 사항은 많이 개정이 된 거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EMC 시험을 추가로 연장할 때는 EMC 시험을 추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 법규에서는 EMC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제출할 때는 여기에서 중요하게는 다섯 번째요. 허가증 유효기간 내 제품 분석, 임상 사용 현황, 불만 사항 및 처리, 불량 사건, 판매 현황, 수정 검사 현황, 회수 현황, 이거를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료에 대한 완성도가 높으셔야만 연장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주요하게 연장할 때는 다섯 번째 사항이가 중점인 거예요. 그리고
CFDA 변경 등록에 관하여서요. CFDA 변경할 때는 등기사항 변경이 있고 허가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모두 다 등기사항하고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 거고요. 등기사항 변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용이 CFD에 납부되는 비용은 없어요. 허가사항 변경은 CFD에 납부 비용이 있는데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42만 RMB가 4만 2천 RMB가 되겠고요. 3등급 같은 경우에는 5만 RMB 조금 넘는 그러한 행정 등록 비용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허가할 때 허가사항이 있으면 여러 개 합쳐서 허가사항 변경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등기사항 변경이라고 하면은 수입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만 등기사항 변경에 속해요. 신청인 이름, 신청인 주소, 대리인 이름, 대리인 주소. 여기에서 주소에 관해서 생산 주소는 허가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등기사항 변경은 행정등록비가 발생하지 않겠고 기술 심사도 필요 없으며 시험도 필요 없고 CFDA에서 즉시 수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빠른 거고 허가사항 변경이라고 하면은 제품명, 모델명, 규격이나 구조 구성, 적용 범위 이런 건 모두 다 그 외의 기타 변경사항은 허가사항 변경에 속하는 거고요. 행정등록비, 고가의 행정등록비가 발생하는 거고 기술 심사가 필요한 거고 시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심사 기간은 CFD에서 60개 근무일 아니면 90개 근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시간이 지켜지진 않아요. 이거보다 보통 많이 길게 심사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이 엄청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면은 변경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품 변화가 크다고 하면은 CFD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거는 최초 등록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2, 3등급 의료기기 CFD 심사에 관하여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최초 허가는 접수는 5일이 걸리고 자료 접수에서 기술심사부로 송부하는데 3일이 걸리고 이거는 여태 저희가 접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CFD에 행정등록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업체가 직접 CFD에 송금하셔야 돼요. 그 달러로 송금하셔도 되는데요. 달러로 송금하실 때 차액이 조금 딱 맞게 송금하실 수는 없어요. 환율이나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근데 CFDA에 입금된 금액이 행정등록 비용, 최초 등록이라고 하면은 20만 아니면 30만 큰 액수인데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다고 하면은 CFD에서 심사를 안 해주세요. 업체가 다시 그 나머지 부분 차액을 채울 때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이 입금이 되었는데 뭐 100원이 더 좋고 200원이 더 좋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돌려는 안 줘요. 다음에 업체가 어떤 업체는 뭐 몇천 원씩 이렇게 많이 더 입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CFD에서 이 돈은 저희가 잠시 가지고 있고 업체가 다음 제품을 신청할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보안 요청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안은 저희가 보안할 때 저희한테 주는 시간은 1년밖에 없어요. 1년 내에 모든 보안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작성하여서 CFD 요구에 맞게끔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보안할 때 뭐 시험이 필요된다고 하면은 큰 기기를 다루는 업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시험소에 다시 기기를 운송하는 것도 비용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샘플 운송하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에는 시험소요. 보안할 때는 반드시 최초 등록 아니고 그 예전에 이번에 진행했던 그 시험소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같은 시험소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소 일정이 빠듯하거나 아니면 시험 인원이 지금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저희는 대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는 많고요. 해서 보완할 때도 우선 먼저 기술 요구나 아니면 시험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먼저 대응하고 나머지 자료는 시험하는 과정에 차차차차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D에서 심사할 때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60개 근무일, 90개 근무일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물량이 많고 CFD에서도 심사위원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뭐 93개월 걸릴 것도 4개월 만에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접수할 때도 저희는 번호를 뽑아서 접수하는데 대기 시간이 3, 4시간 걸리는 거는 엄청 보편적인 상황이고요. CFD 효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CFD 행정등록비 이거는 RMB로 다 적어드렸고요. 행정등록비 이거는 GMP 심사할 때 비용을 다 포함했어요. 왜냐하면 수입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기보다 비용이 조금 많이 거의 2배가량 높은데요. 최초 등록은. 이거는 GMP 심사 비용을 포함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비용은 뭐 GMP를 심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다 하신 거예요. 해서 높은 거고요. GMP 한다고 해도 별도로 행정등록 비용을 받으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경 허가하고 연장 허가는 같이 진행하시려는 업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만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직접 변경하고 연장을 함께 진행하면 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으신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명확하게 변경하고 연장은 따로 나눠서 구분하여서 신청하라고 하셨고요. 신청도 별도로 하고 CFD의 행정등록비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고 하지만 자료는 다른데 시간상으로 동시에 CFD에 신청할 수는 있어요. CFD의 허가 문서를 이거는 양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증은 그냥 A4 용지에 이러한 중국어를 타이핑되어 있는 중국어에 CFD에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면 1등급 신고증이에요. A4 용지이고요. 그리고 기타는 이거는 변경에 관한 허가증, 변경 허가증. 이거는 의료기기 등록 허가증. 이거는 CFD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저희가 임상시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또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이러한 서류도 발급해 주셔요. 이거가 있어야지만 3등급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 CFDA 등록 사례 분석에 관하여서 설명 계속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국 의료기기 등록 차이점에는 주요하게 하기와 같은 4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등급 분류입니다. 한국에서 4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중국에서 3등급으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국 CFD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먼저 등급 분류부터 등급 분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임상 면제 목록에 있는지 임상 면제 목록 대상 의료기기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록을 진행하면서 등록 주체는 한국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따로운 규정으로 중국에서 외국 업체가 중국 CFD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국 국내에 있는 법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법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된다면 법정 대리인 요구는 사실상 한 가지예요. 다만 중국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면 되는데요. 법정 대리인이 추후에 판매까지 같이 하시려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은 별도로 중국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판매 허가증에는 등급에 따라서 또 다르고 허가증은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의료기기 분류는 4개의 숫자로 되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로 해당되어 있는 제품이 대분류에 대한 허가증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정용 탄선이라고 하면은 탄선에 관한 허가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다른 이러한 기기라고 하면은 기기에 대한 허가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대체적으로 기간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다고 하면은
1등급인 경우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고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진행할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2등급 임상 시험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 거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만 들어가게 되면 제품에 따라서 임상시험 기간이가 다른데요. 보통은 8개월에서 1년은 최소로 필요하는 거고요. 그러하고 또 뭐 추적 대상이라고 하면 임상시험 진행하다가 추적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인터뷰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임상시험을 진행한 환자에 아니면 피험자에 대해서 그러게 되면은 시험 기간만 뭐 3년, 4년 이렇게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는 임상 기간이가 조금 많이 길어요. 어떤 제품은 임상 시험만 진행하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린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행정 등록 비용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중국에서 시험 비용도 한국보다는 많이 비싼 축에는 속하고요. 또 중국에서 만약에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CRO 비용이 이거는 또 큰 비용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평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CFD 등록할 때는 주요하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의, 법정 대리인하고 AS 업체를 구분하여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정 대리인하고 AS 업체를 같이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요. 근데 AS 업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의료기기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한 저희가 등록하려는 제품에 관한 의료기기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법정 대리인하고 AS 업체가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법정 대리인은 법인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중국에서 법정 대리인 선정하실 때도요. 그거는 예전에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의료기기 등록하셨던 업체는 법정 대리인이 의료기기 허가증에 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고 허가증 원본도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변경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법정 대리인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하게 된다면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판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추후에 연장을 진행할 때요. 의료기기 등록 허가증 원본을 CFD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업체가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은 법정 대리인한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 주게 된다면 일단 CFD에서 지정한 사이트에 1개월 동안 광고를 내어서 1개월 후에도 소식이 없다고 하면은 허가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법정 대리인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허가사항. 허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주소 변경이 있고요. 생산 주소 변경. 생산 주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 표기법에 의하여서 등록을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허가증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고 연장은 서류상으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지만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의료기기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제품도 변경해야 되고 연장도 진행해야 되는데 연장을 한다면 제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지만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2개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서 CFD에 동시에 제출하고 신청서에 저희가 동시에 뭐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하여서 자료 작성할 때는 모든 자료의 일치성,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제품의 주요 재료에서 뭐 규소라고 하면은 KFDA 허가증에는 그냥 규소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설명서나 아니면 기타 자료를 저희한테 시험 보고서나 이런 거 저희한테 주실 때는 뭐 규소 뭐 뒤에 다른 뭐
영어 문자가 붙거나 아니면 몸에 풀어라 이런 게 붙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다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학 명칭도 어떤 똑같은 화학인데 한국에서 그 사용할 때 뭐 한국어로 넣으셨다, 영어로 넣으셨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똑같은 표현, 한국어 표현인데 차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특히 성분 같은 건 명확하게 다 통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모든 제품이 반드시 유효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상평가 자료도 중국 요구에 맞게끔 임상평가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네이밍 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서는 다른 자료는 업체 가지고 계신 자료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요. 네이밍 룰은 중국에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고, 이 네이밍 룰은 허가사항 변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이밍 룰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소프트웨어가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진행해야 되는지 아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큰 관심을 가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등록을 진행하시려면 모두 3개의 주체가 있어요. 신청인, 법정대리인, AS 업체. 신청인은 주체가 되고 주도하고 허가증 보유하고 등록 연장 변경도 다 신청인이 주체하는 거고, AS 업체는 저희가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력이 등록할 때는 경영허가증에 관하여서 허가증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은 안 해드려요. 확인도 안 하고 CFDA도 경영허가증을 확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AS 업체에 관한 자료는 CFDA 등록할 때 사용설명서에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사용설명서에 법정대리인 그리고 AS 업체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AS 업체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CFDA에서도 따로 확인도 하지 않고, 법정 대리인은 중국에서 등록할 때 하는 역할은 주요하게 뭐 자료에 날인하거나, 그리고 CFDA 신청할 때 뭐 통지서가 CFDA 저희가 추후에 CFDA 자료 제출하면서 CFDA 승인이 나면 CFDA 허가증, 이력이 등록 허가증을 가지잖아요. 직접 법정 대리인한테 우편으로 송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방법이 없이 법정 대리인이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러하게 되면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셔서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법정 대리인 주요하게 임무와 책임은 이러한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해서 법정 대리인이 리스크도 있고 이런데, 저희 KDR은 만약에 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법정 대리인 서비스를 등록 기간 내에만 법정 대리인을 빨리 찾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의료기기 판매나 아니면 시장 확장을 진행하실 때는 법정 대리인 저희 KTR이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CFDA 등록할 때 기간은 한국과 비해서 많이 드는 편인데요. 그러면 CFDA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하기와 같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상평가 자료를 요구할 때 많은 업체가 저희 임상평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임상평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많이 곤란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데 임상평가 자료에 관하여서 저희가 사전에 처음부터 같이 협력하여서 자료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임상평가 자료는 보안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평가 자료가 보안 요청을 나오는 거를 저희가 줄이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동품종 의료기기를 어느 제품으로 정하는가, 여기에 있는데요. 동품종 의료기기를 저희가 그 표를 제공하는데 저희 성분이랑 주요 목적이랑 구조 구성이랑 작용 원리가 똑같은 걸 제공하는 게 임상평가 자료 통과율이 높이는 거의 하나의 중점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임상평가 자료 제출할 때 상대방 업체의 정보를 저희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를 통하여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지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모든 자료가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 제품에 관한 정보가 아무도 없으면 저희가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있기 때문에 동품종 의료기기는 임상평가 자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임상평가 자료의 통과율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등록을 진행할 때 처음에 주의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 설명. 유효기간 검증 보고서. 유효기간 검증 보고서는 모든 제품마다 꼭 필요한 거고 보고서도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중국 CFDA 등록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유효기간에 관한 시험 보고서를 지금부터 시험을 진행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에 관한 거는 제품에 관한 핵심적인 부품이나 아니면 주요한 원자재나 아니면 가장 빨리 소모할 수 있는 그 제품의 그 하나의 부속품에 관한 유효기간 보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품의 유효기간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품종 의료기기는 임상평가 자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위험관리 보고서. 위험관리 보고서는 주요하게 저희 제품이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내왔고 이러한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저희가 잠재적인 리스크의 등급을 낮추어서 저희 제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식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드리면 그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험관리 보고서가 통과율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셔도 돼요. 공증 CFDA 수수료. 공증은 중국에서는 따로 한국에서 직접 저희한테 주신 자료 한글 자료나 아니면 영문으로 된 자료에 관하여서 공증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업체가 저희한테 주신 모든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CFDA 심사할 때는 중국어 자료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자료라고 하면은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번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상평가 자료 아니면 기타 보고서, 설명서 기타 지시성 자료는 양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주시면 저희가 번역 작업을 빨리 하여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공증할 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은 공증기관에서 날인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이든 영문이든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굳이 사무소에서 한글만, 어떤 업체에서는 한글만 공증을 진행하고 영문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공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필요하시면 저희 그거는 어떻게 영문도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문, 한글 공증 모두 한다고 염두에 두시고 CFDA 수수료. CFDA 수수료라고 하면은 CFDA에서는 돈을 받아야 이래요. 돈이 입금이 된 걸 확인해야지만 기술 심사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는 5개 근무일 내로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되는 그 비용을 업체에서 단기 내에 입금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금이 늦게 되면은 CFDA에서 입금이 된 자료를 먼저 심사해요. 선생님 제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제품이 국한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 자료를 먼저 심사하다 보면은 저희 자료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급하다고 요청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요. 시험에서 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시험 샘플 양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 표준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성능 지표나 파라미터를 업체에서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그 파단 연신율을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업체는 이 제품은 저희 한국에서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제품을 저희가 시험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여야 하지만 그 수치를 저희한테 줄 수 있대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1회는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험소하고 토론하여서 시험소 측정 수치를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진짜 제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파라미터, 즉 중국 국가 강제 표준에는 없지만 CFDA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굳이 한국에서 다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일단 예측되는 그 수치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험소한테 먼저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 측정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로 저희가 대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CFDA 심사위원도 굳이 이 수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 아니라 이 수치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시험 샘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시험소하고 토론하셔서 샘플 수량을 확인하시고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샘플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아니면 2달 이러한 시험 샘플 발송하는데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고 시험서도 빨리 제출해야 시험 가능한 거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데도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이런 거 표현하기 위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소 계약서. 시험소에서 저희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또 대기는 하는 건 너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시험소에서 무조건 계약을 진행하고 그리고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험소는 북경이든 상해든 아니면 다른 시험소든 별 큰 상관은 없어요. 보고서만 CFT에서만 인증이 되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상호 설명서는 이거는 시험할 때 그냥 어떤 시험소에서 요구하고 어떤 시험소에 요구하지 않는데 참고로만 하는 거고 기술 요구 문서는 시험소에서 시험이 끝나서 시험 보고서를 발급하면은 기술 요구에 대한 예평가 의견서를 주실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변경이 안 돼요. 변경하시려면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 요구 문서 작성은 2단계에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시험소에 제출했다 해도 변경은 가능해요. 조금씩. CFDA 등록할 때 현지 특성은 첫 번째 있습니다. 관습법. 중국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CFD 등록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서는 항상 따라다녀요. 법정 대리인은 등록할 때는 큰 역할은 하지 않는데 날인이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대리인과의 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가 좋으실 때 요구하실 거는 많이 요구하시는 게 좋고요. 자료 제출. 중국에서 자료 제출할 때 이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은 상세한 데이터나 분석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합 자료나 아니면 연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에 큰 비중을 두는데요. 이거 자료가 충분하여야지만 CFDA에서도 빨리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시험 샘플량도 많아요. 해서 만약에 시험 샘플량이 많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시험소는 그냥 대기 시간이 있는 거 있고 시험소 금액은 저희가 처음에는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소에서도 저희한테 비용을 달라고 할 때는 저희 일부분 비용만 받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또 다시 요청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시험 비용이 많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에는 변동이 조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을 주요하게 쓰는데요. 중국 표준은 국제 표준과 비했을 때 거의
같은데 일부분 극서부 부분은 국제 표준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하게 시험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주요하게 중국 기술여고 문서를 작성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여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FDA 심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가 강화가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선생님들마다의 기준이 달라요. 저희가 CFD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린다고 하여도 저희가 문의드린 선생님은 저희 제품을 심사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된다는 답을 주셔도 추후에 심사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해서 CFDA 문의는 언제까지나 저희가 참고용으로만 하는 거고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선생님은 통과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통과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등록을 하면서 간혹가다 많은 소통이나 아니면 이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 그냥 극복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